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 35평 남짓한 이 공간에서 김민수 씨와 그의 아내 박지영 씨는 결혼 10년째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350만 원. 대기업 동기들에 비하면 한참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민수 씨는 여느 때처럼 7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알아서 출근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식빵에 잼을 발라 먹고 어제 끓여놓은 커피를 데워 마셨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시계를 보니 7시 40분이었습니다. 슬슬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데 침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영 씨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또 시끄럽게 나가네. 조용히 좀 못 나가? 미안. 조심했는데. 매일 아침 똑같아. 덕분에 잠 설쳤어. 민수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와 대화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짜증과 비난이 돌아왔으니까요.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 민수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아내가 저렇게 변했을까요? 결혼 초기만 해도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보는 눈빛조차 차갑기만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변화의 시작은 3년 전쯤이었습니다. 민수 씨의 대학 동기들이 모인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지영 씨도 함께 참석했었죠. 친구들은 하나같이 성공한 모습이었습니다. 대기업 과장, 의사, 변호사, 그들의 아내들도 명품백을 들고 화려한 차림이었습니다. 반면 지영 씨는 그날 평범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민수 씨도 평범한 회사원이었고요.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영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영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의 월급을 보며 한숨을 쉬었고 친구들의 SNS를 보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러움은 점점 민수 씨에 대한 불만으로 변해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 씨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늘도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던진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7,000원짜리 백반집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 정도 식사로도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외식 한번 가려면 최소 3만 원은 들어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동료 하나가 물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어.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신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민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에게 집안 사정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오후 내내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가방을 챙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아내가 화를 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저녁 8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침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조용히 침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침실로 들어가니 지영 씨는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먹어. 민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이 전부였습니다. 밥을 데워 계란 후라이를 해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지영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야 해. 무슨 일인데? 친구들이랑 모임 있어. 옷 좀 사야겠어. 민수 씨는 난감했습니다. 이번 달은 카드값도 빠듯했고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사면 안 될까? 지영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맨날 돈 없다는 소리만 하고 친구들은 다 명품 입고 다니는데 나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녀야 해? 명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걸로 사면 되잖아. 적당한 거? 그게 얼마짜리를 말하는 건데?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런 거 입고 친구들 만나라고? 민수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들은 모두 잘 사는 집사람들이었습니다. 남편들이 대기업 다니거나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민수 씨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해 볼게. 노력? 노력은 무슨? 벌써 10년째 그 회사 다니면서 뭐가 달라진 게 있어? 월급은 거기서 거기고 승진도 안 되고 회사가 작아서 그래.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 친구들 남편들 봐. 다들 연봉 억대씩 받잖아. 민수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아내는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알았어.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자. 옷 사줄게. 그제야 지영 씨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하지.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와 지영 씨는 강남의 대형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명품관을 지나며 지영 씨는 쇼윈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가방 예쁘다. 친구가 저거랑 똑같은 거 샀대. 얼마짜리야? 300만 원쯤? 민수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300만 원이면 월급에 6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여보, 저건 좀 부담스러운데. 알아. 그냥 구경하는 거야. 부담 갖지 마. 하지만 지영 씨의 눈빛에는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무능해서 아내에게 이런 것도 사줄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여성복 매장으로 갔습니다. 지영 씨는 여러 옷을 골랐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하나에 최소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였습니다. 이거랑 이거 입어볼게. 지영 씨는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 나왔는데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어때? 예쁘다. 정말 잘 어울려.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이거 사자. 응, 좋아. 지영 씨는 결국 세 벌을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민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총 75만 원. 이번 달 생활비가 거의 날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영 씨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새로 산 옷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60만 원. 다음 월급까지는 아직 2주일이나 남았는데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통장을 덮었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민수 씨는 회사에서 상사에게 불려갔습니다. 민수 씨, 요즘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닙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요. 회사 생활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민수 씨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의 불평불만, 회사에서는 업무 압박, 어디에서도 마음 편할 곳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보니 지영 씨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늦게 들어갈게. 저녁 알아서 먹어. 민수 씨는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소 10만 원은 썼습니다. 식사비, 카페비, 2차비까지 합치면 더 나갔습니다. 저녁 퇴근 후 집에 혼자 돌아온 민수 씨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먹었습니다. 5천 원짜리 도시락. 아내는 친구들과 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고 있을 텐데 자신은 이렇게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지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재밌었어? 응.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좋더라. 그래, 잘 됐다. 근데 있잖아. 친구들이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간대.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도? 그럼 돈이 얼마나 들어? 3박 4일에 80만 원 정도? 항공료랑 숙박비 포함해서? 여보, 그건 좀 무리야. 지금 우리 형편에. 지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맨날 돈 타령이야. 친구들은 다 가는데 나만 빠지라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그래.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이 돈을 못 버는 거지. 그 말에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그런 직설적인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다고 해결돼?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친구들은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명품도 사고 좋은 차도 타는데 나는 뭐야? 맨날 집에만 있고 옷 하나 사는 것도 눈치 봐야 하고. 민수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지영 씨는 침실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민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지영 씨는 민수 씨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녁에도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혼자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지영 씨는 밖에서 식사를 하거나 배달 음식을 시켜 혼자 먹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민수 씨는 용기를 내어 지영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 부부가 이렇게 남남처럼 지내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데? 당신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아니면 나보고 친구들 만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그게 아니야. 나도 노력할게. 부업도 알아보고 이직도 생각해 볼게. 노력? 그게 언제적 얘기야. 맨날 노력한다고만 하고 달라지는 게 없잖아. 시간을 좀 줘. 내가 꼭 더 나은 사람이 될게. 지영 씨는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시간? 벌써 10년이나 줬어. 이제 지쳤어. 당신한테 기대하는 것도 지쳤고 이렇게 사는 것도 지쳤어. 그럼 어쩌자는 거야? 지영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민수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나 이렇게는 못 살겠어.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래서 뭐?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이렇게 살라고? 난 싫어. 이제 지긋지긋해. 민수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바람을 피웠어? 도박을 했어?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켰어? 그저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이유로 이혼을 하자고? 그래, 그게 이유야. 돈을 못 버는 게 문제야. 이 세상은 돈이 전부야.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어. 민수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좀 더 생각해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니, 난 결심했어. 다음 주에 변호사 만나서 협의 이혼 진행할 거야.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 10년 사랑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지영 씨는 정말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협의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민수 씨는 막막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두려웠고 친구들에게 알리기도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결심은 확고했으니까요. 한 달 후 두 사람은 구청에서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민수 씨의 손은 떨렸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지영 씨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앞으로 잘 살아. 민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아파트는 전세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반 나눴습니다. 각자 절반씩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지영 씨는 친정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민수 씨는 짐을 싸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했던 물건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혼 때 함께 고른 식탁,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액자, 여행 갔을 때 산 기념품들, 모든 것이 아팠습니다. 원룸으로 이사한 민수 씨는 며칠간 멍하니 지냈습니다. 회사에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회사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씨, 무슨 일이에요? 연락도 안 되고 회사에도 안 나오고 혹시 큰일 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연락도 없이 일주일이나 결근을 해요? 이러면 징계감이에요. 민수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상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요. 알겠어요. 좀 더 쉬고 컨디션 회복되면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 씨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 민수 씨는 겨우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민수 씨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한 동료가 점심시간에 물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완전 달라졌는데. 이혼했어. 동료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혼? 갑자기 왜? 아내가 원해서. 내가 돈을 못 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성실하게 일하잖아. 성실한 것만으론 부족했나 봐. 아내는 더 많은 걸 원했어. 동료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민수 씨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들었습니다.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씨는 술집에 혼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이 거나하게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마시네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고개를 돌리니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상이 좋아 보였습니다. 네,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얘기해봐요. 제가 들어줄게요. 민수 씨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결혼, 이혼, 그리고 지금의 고통까지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중년 남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30대 초반에 이혼했죠.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어섰죠.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자기 개발도 했어요. 그리고 10년 후 제 사업을 시작했죠. 사업이요? 네. 지금은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직원도 20명 정도 되고요. 민수 씨는 놀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중년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이직이나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으면 연락하세요. 제 회사에서 사람을 구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민수 씨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 씨는 명함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다음 날부터 민수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고 퇴근 후에는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프로그래밍, 마케팅, 경영학까지 자기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한 달 후 민수 씨는 술집에서 만난 중년 남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은 순조로웠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 회사의 연봉은 기존보다 10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월 450만 원. 비록 대기업에 비하면 적었지만 민수 씨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새 회사에서 민수 씨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은 민수 씨의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연봉도 6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원룸에서 투룸으로 이사했고 삶의 질도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전 아내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SNS로 지영 씨의 근황을 확인했습니다. 지영 씨는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리며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연봉은 8천만 원.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핵심 인재가 되었습니다. 차도 샀습니다. 중고 수입차였지만 민수 씨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었으니까요. 삶도 안정되었습니다. 취미 생활도 시작했고 운동도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 씨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업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영 씨였습니다. 친구 한 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민수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 씨? 지영 씨?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영 씨의 친구가 눈치를 채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응, 앉아. 지영 씨는 민수 씨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많이 달라졌네. 얼굴도 좋아 보이고 옷도 좋은 거 입었고 고마워. 너도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여.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뭐해? 회사 다녀. 이직했어. 그래. 어디로? IT 회사. 작은 회사지만 나름 괜찮아. 연봉은 어때?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8천 정도. 지영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8천? 8천만 원? 진짜? 응. 지영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혼할 당시 민수 씨의 연봉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2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그냥 열심히 했어. 지영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 아직은 없어. 일하느라 바빠서. 그렇구나.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요즘 좀 힘들어. 무슨 일인데? 혼자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외롭고 불안하고.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바쁘고 만나도 예전 같지 않아. 다들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힘들어. 이혼할 때 받은 돈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졌어. 민수 씨는 놀랐습니다. 일은 안 해?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긴 한데 월급이 얼마 안 돼. 150 정도? 지영 씨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요즘 후회돼. 그때 왜 그랬을까 싶어. 민수 씨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러웠고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알아. 근데 그래도 미안해. 그때 너한테 너무 심했어.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지영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수 씨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다시 만나는 거 안 될까? 민수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난 이제 그럴 수 없어. 왜?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 있어? 화가 난 게 아니야. 그냥 이제 내가 필요 없어. 지영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돈을 못 번다고 떠났잖아. 그런데 이제 내가 돈을 벌게 되니까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거지? 그게 아니야. 아니, 맞아. 그게 맞아. 너는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본 거야. 지영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너는 나한테 큰 상처를 줬어.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 민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살아.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지 마. 민수 씨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지영 씨는 자리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영 씨는 민수 씨에게 계속 연락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영 씨는 민수 씨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하는 민수 씨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지영 씨, 그만해. 이제 우리는 남이야.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해. 사랑? 그게 사랑이었어? 너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벌어다 주는 돈을 사랑한 거야. 아니야. 처음엔 정말 너를 사랑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게 날 힘들게 한 거야. 그건 내 문제야.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 근데 너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잖아. 지영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줘. 나 혼자서는 못 살겠어. 민수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설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나. 이러지 마. 너도 자존심 있잖아. 자존심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민수 씨는 지영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들어봐. 우리는 이미 끝났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 너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난 싫어. 너 없인 못 살아. 그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날 떠난 거고, 이제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해. 민수 씨는 지영 씨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 씨는 지영 씨의 친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수 씨, 저 지영이 친구예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지영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요.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없을까요? 민수 씨는 거절하려다가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영 씨의 친구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요즘 상태가 안 좋아요. 거의 우울증 수준이에요.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알아요. 근데 친구로서 너무 안쓰러워서요. 민수 씨가 유일하게 지영이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연락했어요. 저는 이미 지영 씨와 끝났어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영이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울면서 당신 얘기만 해요. 후회한다고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친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것 같네요. 그래도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지영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 알겠습니다. 민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지영 씨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회사에서 더욱 승승장구했습니다.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는 우연히 대학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민수 씨의 달라진 모습에 놀랐습니다. 야, 민수야. 완전 달라졌네. 뭐 좋은 일 있어?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 이혼하고 나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민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혼이 독이 아니라 약이었나 봐.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혹시 소개팅 할 생각 없어? 괜찮은 사람 있는데.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한번 만나보기만 해봐.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민수 씨는 고민하다가 결국 수락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 씨는 소개팅을 나갔습니다. 상대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직업은 초등학교 교사.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첫 만남은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대화도 잘 통했고 웃음도 많았습니다. 민수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그녀에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민수 씨의 과거를 알고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어요. 고마워요.
이해해줘서 저는 당신의 현재를 봐요. 과거가 아니라. 민수 씨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민수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민수 씨를 존중했고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부부는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나야, 지영이. 민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넘게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것입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민수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 씨, 이제 그만하자. 나 결혼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영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잘 됐다. 행복하게 살아. 너도 잘 살아. 민수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민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두 사람은 다시 영화를 봤습니다. 민수 씨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한편 지영 씨는 혼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속 민수 씨와의 옛날 사진들을 보며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왜 돈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을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파트타임으로 번 돈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었습니다. 명품백도 해외여행도 이제는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반면 민수 씨는 계속해서 승진했습니다. 이제는 상무까지 올랐습니다. 연봉은 1억을 넘어섰습니다. 아내와 함께 새 아파트도 샀습니다. 강남의 5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아이도 생겼습니다. 사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딸을 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수 씨는 가족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아내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딸에게는 예쁜 옷을 사줬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백화점을 나서는데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영 씨였습니다. 그녀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시식 코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영 씨는 피곤한 얼굴로 손님들에게 시식품을 권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민수 씨는 고개를 돌려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는 민수 씨 가족을 보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것이 자신이 가질 수 있었던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 씨는 원룸에 혼자 앉아 울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민수 씨의 성실함, 진실함, 그리고 사랑. 그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이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미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자신은 혼자 남았습니다. 지영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수 씨는 이제 회사의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도 둘로 늘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반면 지영 씨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어느 날 지영 씨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의지할 사람이 있나요? 지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 씨는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신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지영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저 구름처럼 흘러가 버린 것 같았습니다. 후회만 남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그것이 지영 씨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한편 민수 씨는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재운 후 민수 씨는 아내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당신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이제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고. 지영 씨에 대한 미련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지나간 인연일 뿐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이것이 민수 씨와 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돈을 쫓다가 모든 것을 잃었고, 한 사람은 절망에서 일어나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지영 씨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을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수 씨는 고통 속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 그리고 한번 놓친 인연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지영 씨의 후회는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결과입니다. 민수 씨는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것이 두 사람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